어디서 굴러먹던 년이냐? 라며 병영식당에서 남자 군부대 간부가 여군 사성 장군의 멱살을 잡는 순간 하늘에서 아파치 헬기 편대가 날아와 그를 응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라크의 태양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이글거렸다. 마지막 철수 작전 모술의 폐허 속에서 아군 헬기의 착륙 지점을 확보하던 그 순간까지 유하린 대장은 최전선에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모래 먼지와 포연 그리고 쓰러져간 부하들의 피로 얼룩져 있었다. 별넷 대한민국군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자 현 연합사부 사령관. 적들은 그녀를 이라크의 불사조라 불렀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작전을 성공시키고 반드시 살아 돌아오는 그녀에게 붙은 경우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귀국과 동시에 주어진 휴식을 반납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이라크의 작전 지도 대신 조국의 가장 추운 곳에서 날아온 익명의 투서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가 발을 디딘 곳은 강원도 화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준하다는 산악의 땅이었다. 정식 명칭 육군 제7성부대. 그 중에서도 최전방을 담당하는 7성연대였다. 화천의 칼바람은 이라크의 열기보다 더 혹독하게 그녀의 뺨을 때렸다. 병사들에 대한 급식 실태가 인간 이하의 수준이라는 보고입니다. 특히 여군 간부들에 대한 일상적인 성적 모욕과 차별이 도를 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충실한 부관 류성준 대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연대장 황표독 대령은 상급 부대의 모든 감찰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사단 내부에 그의 비호를 봐주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본부의 감찰조차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유하린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이역 만리에서 총알을 막아내는 동안 후방의 안락한 곳에서는 썩은 벌레들이 제부하들을 갉아먹고 있었다. 내가 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깨에 무겁디 무거운 별 넷을 모두 떼어냈다. 그녀는 연합사부 사령관이 아닌 국방부 본부 직할 정책평가자문위원 김선영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위장했다. 아프간에서 단련된 날카로운 눈매는 순해 보이는 뿔테 안경 뒤로 감췄다. 그녀의 임무는 장병 생활 여건 개선 시범 사업 평가라는 지극히 평범한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칠성 연대 위병소를 통과할 때 유하리는 뼛속까지 스미는 화천의 냉기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연대장실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연대장 황표독 대령이었다. 술과 기름에 절은 듯한 번들거리는 얼굴, 뱀처럼 가늘고 교활한 눈빛. 그는 김선영 자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숨길 수 없는 경멸과 희롱의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이런 산골짜기 험한 곳에 이렇게 곱고 예쁜 여자분이 어쩐 일로 오셨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자라는 단어의 노골적인 방점이 찍혀 있었다. 국방부에서 보낼 사람이 어지간히 없었나 봅니다. 이런 현장 조사를 연약한 여자분한테나 맡기고. 하하. 유하리는 속내를 감춘 채 담담하게 그러나 차갑게 대답했다. 장병들 생활 여건 실태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협조? 아, 물론이죠. 100번, 1000번 협조해드려야죠. 황 대령은 과장되게 웃으며 옆에 서 있던 군수과장 오만길 소령에게 눈짓했다. 오 소령 역시 황 대령과 똑같은 부류의 인간이었다. 김자문님, 서류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해뒀습니다. 이런 추운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따뜻한 연대장실에서 커피나 한잔 하시면서 쉬엄쉬엄 하시죠. 여자가 군대 일에 너무 깊이 파고드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오만길의 말은 조언을 가장한 경고였다. 유하리는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았다. 아닙니다. 저는 서류가 아닌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사 식당으로 안내해 주시죠. 마침 점심시간이군요. 황표독과 오만길의 얼굴에 순간 스친 당혹감. 그것을 유하리는 놓치지 않았다. 아, 굳이 저 병사 새끼들 먹는 걸 보시겠다면야. 우리 칠성부대 밥 아주 훌륭합니다. 걱정 마시죠. 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유하린의 심장에 차가운 분노의 불씨를 당겼다. 칠성 연대 병사 식당. 황표독 대령은 김선영 자문을 이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유하린은 숨이 멎는 듯한 역겨움을 느꼈다. 식당은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 있었다. 간부들과 병사들. 황표독은 의기양양하게 간부 배식대 쪽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김자문님. 우리 칠성연대는 간부들의 사기를 위해 이렇게나 노력합니다. 지글거리는 철판 위에서는 두툼한 삼겹살이 구워지고 있었고 커다란 솥에서는 뽀얀 국물에 설렁탕이 끓고 있었다. 반찬은 간 무친 겉절이와 잡채, 고등어 조림 등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았다. 이 정도는 먹어야 우리 간부들이 저 험한 산악지대에서 작전을 지휘하지 않겠습니까? 황표독이 자신의 식판에 삼겹살을 산더미처럼 쌓으며 말했다. 유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간부 배식대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그러나 지옥처럼 분리된 병사 배식대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젊은 병사들이 기계처럼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의 식판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 유하리는 박평진 일병이라는 이름표를 단 앳된 병사의 식판을 보았다. 밥은 설익은 부분과 새까맣게 탄 누룽지가 뒤섞여 있었고 국이라고 나온 것은 정체불명의 기름때가 둥둥 떠다니는 멀건 된장국이었다. 반찬은 단 2가지. 시들다 못해 검게 변한 배추김치 몇 조각과 비린내만 진동하는 꽁치 조림 한 토막. 그마저도 꽁치는 머리 부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게 뭡니까? 유하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의 질문에 대답한 것은 군수과장 오만길 소령이었다. 그는 마치 준비된 연극을 하듯 과장된 목소리로 떠들었다. 아이고 자문님, 뭘 모르시네. 요즘 애들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어차피 줘봐야 다 남겨요.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딱 먹을 만큼만 주는 겁니다. 바로 그때였다. 배식을 받던 한 여군 장교가 뒤에 서 있던 병사와 부딪히며 식판에 국을 조금 쏟았다. 갓 임관한 듯 보이는 이청아 소위였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을 본 오만길 소령의 표정이 일순간 흉포하게 변했다. 아씨,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 여군년이.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군기가 빠져가지고 어딜 감히 신성한 식당 바닥을 더럽혀? 너 같은 년들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나 타면 되는 거야. 누가 총 들고 설치라고 했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하 장교를 향한 끔찍한 모욕이었다. 이청아 소위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지만 어깨는 수치심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황표독 대령은 이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낄낄거리며 유하린에게 말했다. 보셨죠? 절에서 여군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군기가 빠졌어요. 오소령이 군기 반장이라 좀 험하게 다루긴 해도 다 저렇게 해야 군대가 돌아갑니다. 유하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김선영의 신분을 잊고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황표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자자, 김자문님. 이런 험한 거 보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특별히 준비한 삼겹살 맛을 보셔야죠. 유하리는 황표독의 팔을 뿌리쳤다. 그녀는 간부 배식대가 아닌 병사 배식대 앞으로 걸어갔다.
저도 병사들과 같은 식사를 하겠습니다. 배식대에서 썩은 꽁치 토막을 나눠주던 취사병이 당황하며 황 대령의 눈치를 살폈다. 오만길 소령이 혀를 차며 다가왔다. 아니, 자문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이런 찌꺼기를 어떻게 드시려고요? 이건 그냥 저 병사 새끼들 굶어 죽지 말라고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 남자 간부들 입맛에 안 맞아요. 하, 찌꺼기. 병사 새끼들. 유화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묵묵히 식판을 들었다. 썩은 꽁치 토막과 탄밥, 그리고 멀건 국. 그녀는 그것을 들고 아까 모욕을 당했던 이청아 소위와 밥을 깨작이던 박평진 일병이 앉은 테이블로 향했다. 황표독과 오만길은 간부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저 여자 쇼하는 거 보소. 며칠이나 가나보자. 저러다 배탈 나면 우리만 피곤해지는데 말입니다. 유하리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모금 입에 넣었다. 비린내와 짠맛 외에는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밥을 씹었다. 돌멩이가 씹혔다. 꽁치는 입에 대는 순간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료도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에 대한 가장 악랄한 모독이었다. 그녀는 이라크의 불볕더위 속에서 마지막 남은 전투 식량을 아기 병사에게 양보하고 굶주린 채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자신의 부하를 떠올렸다. 그녀는 억지로 그 썩은 꽁치를 삼켰다. 유하리는 김선영 자문의 가면을 쓴 채 지옥 같은 식사를 마쳤다. 그녀의 속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썩은 뿌리는 이 식당 하나에만 박혀있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이 뷔페의 전모를 그 가장 깊은 곳까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황표독과 오만길의 감시 어린 안내를 받으며 연대 곳곳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모두 잘 짜인 연극이었다. 병사 생활관은 그녀가 오기 직전에 대청소를 한 듯 광이 났고 병사들은 모두 입이라도 맞춘 듯 생활에 만족한다는 대담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박평진 일병의 겁에 질린 눈빛이 계속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유하리는 이들의 방어막을 뚫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령님. 오늘은 이만 둘러보고 내일은 새벽부터 불시에 보급 창고를 좀 점검해야겠습니다. 보급 창고라는 말에 오만길 소령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그곳에 있음을 유하리는 직감했다. 아, 창고는 뭐. 내일 보시죠. 하. 그날 밤. 유하리는 부대 내에서 배정받은 독신 간부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류성준 대령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류 대령. 지금 즉시 헌병대 특수임무대대와 국방부 직할 감찰팀을 대기시켜. 헬기로 이동할 준비를 마치고 내 신호를 기다려. 알겠습니다. 장군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괴물을 잡으러 왔다가 괴물의 소굴을 발견했다. 내일 아침 이 썩은 둥지를 통째로 불태워버릴 테니. 다음 날 새벽. 유하리는 약속대로 황표독과 오만길을 대동하고 보급 창고로 향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오만길이 열쇠를 꾸물거렸다. 아이고, 자문님.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창고는 먼지가 많아서 여자분 몸에 안 좋은데. 문이나 여시죠, 오소령. 유하린의 차가운 말에 오만길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어두컴컴하고 퀴퀴한 곰팡내로 가득했다. 보시다시피 별거 없습니다. 규정대로. 저쪽은 뭡니까? 유하린이 창고 가장 안쪽 다른 구역과 분리된 채 거대한 자물쇠로 잠긴 또 다른 철문을 가리켰다. 오만길의 얼굴이 굳었다. 아, 저긴. 유통기한 지난 폐기 물품들 모아두는 곳입니다. 냄새가 심해서. 굳이 안 보셔도. 열어보세요. 예.
하지만 열라고 했습니다. 유화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김선영 자문의 부드러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황표독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나섰다. 김 자문, 왜 자꾸 귀찮게 이럽니까? 군대 일이라는 게 다 융통성 있게 하는 거지. 자, 그만하시고 아침이나 드시러 가시죠. 오늘 아침은 간부 식당에 전복죽이 나옵니다. 병사들은 뭘 먹습니까? 예, 병사들이야. 어제 남은 밥에 콩나물국이나 먹겠죠. 유화리는 황표독을 무시하고 오만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에서 가장 녹슨 열쇠를 직접 빼앗아 들었다. 이건 내 사유 물품입니다. 어딜 감히. 오만길이 손을 뻗어 그녀를 막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만길의 손이 유화린의 팔에 닿으려던 찰나 유화린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오만길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꺾어버렸다. 끄아악! 오만길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차가운 창고를 울렸다. 황표독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손 못 놔? 황표독이 고함을 치며 유화린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유화린은 오만길을 내팽개치고 몸을 돌렸다. 그녀는 황표독의 주먹을 피하는 대신 이라크의 반군을 제압하던 특수 무술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가격했다. 황표독은 육중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팔을 부여잡고 굴렀다. 감히 내년이 군법 회의감이다, 이 미친년아. 황표독이 고통 속에서 악을 썼다. 유화리는 안경을 벗어 바닥에 내던졌다. 그녀의 눈빛, 아침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서늘한 그 눈빛은 더 이상 위장된 조언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꿰뚫는 불사조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자물쇠를 향해 걸어갔다. 열쇠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근처에 있던 쇠지렛대를 집어들었다. 누군가. 이 여자 좀 막아. 당장 헌병 불러. 유화리는 쇠지렛대로 자물쇠를 단 몇 번 만에 박살 내버렸다. 그리고 철문을 활짝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황표독과 오만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창고 안에는 폐기 물품이 아닌 산더미 같은 보물이 쌓여 있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신형 방한 전투복 수백 벌, 전투 식량, 그리고 간부 식당으로 빼돌려지던 최고급 한우와 전복, 심지어 고급 양주와 와인 상자까지 가득했다. 이게 내 놈들이 말한 폐기 물품인가? 유화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것들이 내 부하들이 입고 내 부하들이 먹었어야 할 것들이다. 내 놈들은 병사들에게 찌꺼기를 먹이면서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것들로 내 놈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구나. 너 대체 정체가 뭐야? 황표독이 신음하며 물었다. 유화리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위장 신분증이 아닌 붉은색 바탕에 금빛 별 4개가 박힌 진짜 신분증을 꺼내 그들의 면전에 던졌다. 내 놈들이 찌꺼기라 부른 그 병사들의 어미. 내 놈들이 년이라 모욕한 그 여군들의 상관.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키를 눌렀다. 나 유화린 대장이다. 황표독과 오만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유화린 대장, 이라크의 불사조, 연합사부 사령관, 류 대령. 지금 즉시 불사조 작전을 개시한다. 헌병 특임대 칠성 연대 보급 창고로 진입해 이 안에 있는 쥐새끼 2마리를 군수품 횡령 및 부하 학대, 상관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그리고 유화리는 바닥에 쓰러진 황표독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그녀의 힘에 황 대령의 거구가 종이장처럼 들려 올라왔다. 내 놈이 어젯밤 내게 말했지.
특별한 밥상을 차려주겠다고. 여자는 다른 것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그녀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지금부터 내가 내 놈에게 지옥에서 차려내는 특별한 밥상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멀리서 수십 대의 헬리콥터가 화천의 새벽 하늘을 찢으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화천 칠성 연대의 보급 창고 안. 시간은 얼어붙었다. 나 유할인 대장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쇠지렛대가 쇳덩이를 내리치는 소리보다 더 차갑고 더 무겁게 황표독 대령과 오만길 소령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이오, 이오, 할인? 오만길 소령은 손목이 부러진 고통도 잊은 듯 새하얀 거품을 입가에 물며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아니, 군사 뉴스를 단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이라크의 불사조. 최초의 여성 별넷. 합참의장이자 연합사부 사령관. 황표독 대령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거짓말. 내년이. 감히. 유할인 장군님을 사칭해. 이게 무슨. 끄악.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할이는 군화발로 그의 어깨를 짓밟아 다시 바닥에 처박았다. 그녀는 더 이상 김선영의 부드러운 구두를 신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잠입 임무를 위해 가장 단단하고 묵직한 군용 전투화를 신고 있었다. 내 놈이 감히 년이라는 말을 그분의 조남에 붙이는가. 유화 아라이에는 황표독의 머리맡에 별 4개가 선명하게 박힌 자신의 붉은색 지휘관 신분증을 던졌다. 황표독의 눈이 공포로 찢어졌다. 진짜였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이라크의 모래바람을 배경으로 철수 작전을 지휘하던 바로 그 불사조의 얼굴이었다. 안경을 벗은 그녀의 눈은 그가 감히 평생 마주할 수도 없는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살기 그 자체였다.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조금 전까지 미친년이라 악을 쓰던 황표독은 이제 바닥을 기며 곤충처럼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오만길 소령은 이미 실신 직전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의 손목을 잡으려 했는지, 누구를 여군년이라 부르며 희롱하려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대장의 팔을 꺾으려 한 것이었다. 그것은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다. 시끄럽다. 유화 아라이에는 그들의 비굴한 애원을 묵살했다. 내 놈들의 목숨을 구걸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내 놈들이 찌꺼기를 처먹이며 굶주리게 만든 저 밖에 내 새끼들이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류 대령. 들었나? 예, 장군님. 정확히 들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칠성 연대 전 구역에 위수령을 발령한다. 작전명 불사조의 심판을 개시해 단 한 놈도 이 화천 땅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천의 고요한 새벽 하늘을 찢는 지옥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해져 창고의 철문을 뒤흔드는 굉음이 되었다. 황표독과 오만길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다. 이 소리는 하늘이 검게 물들고 있었다. 수송 헬리콥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공격 헬기 코브라와 아파치 편대였다. 그 뒤를 이어 육중한 치누크 수송 헬기 수십 대가 연이어 나타났다. 새벽 점호를 위해 막 연병장으로 나오려던 칠성 연대 병사들은 하늘을 뒤덮은 이 어마어마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쟁이다. 전쟁 난 거 아니야? 아니야. 저건 우리 군 헬기잖아. 가장 선두에 있던 검은색 특수작전용 헬기가
보급 창고 앞 공터에 엄청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했다. 그와 동시에 상공의 치누크 헬기들에서 검은색 로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모, 검은색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육군 헌병 특수 임무 대대 SDT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전광석화와 같이 연대 본부와 지휘 통제실 그리고 위병소를 장악했다. 전 부대원 현 위치에서 모든 행동을 중지하라. 지금 이 시간부로 칠성 연대의 모든 지휘권은 연합사 부사령관 유하린 대장님께서 인수하신다. 저항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 즉각 사살한다. 특임대의 냉혹한 경고 방송이 연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창고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복면을 쓴 특임대 요원들이 섬광탄과 함께 들이닥쳤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황표독과 오만길은 이미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한 채 두 손을 번쩍 들고 오줌을 지리며 벌벌 떨었다. 아닙니다. 쏘지 마십시오. 나는 연대장입니다. 닥쳐라 범죄자 새끼. 특임대 요원들은 그들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유하린 대장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천천히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가장 먼저 착륙했던 검은 헬기에서 그녀의 부관 류성준 대령이 뛰어내렸다. 그는 유하린에게 깍듯한 거수 경례를 붙인 뒤 그녀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김선영의 허름한 외투를 벗겨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들고 온 어깨에 빛나는 별 4개가 선명하게 박힌 야전 지휘관용 외투를 그녀에게 입혀주었다. 류 대령이 외쳤다. 연합사 부사령관 유하린 대장님이시다. 유하린은 야전 외투의 깃을 세웠다. 그녀가 뿔테 안경을 벗어던지고 날카로운 불사조의 눈빛으로 연병장에 모이기 시작한 수백 명의 병사들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그녀의 위용이 완성되었다. 특임대 요원들이 황표독과 오만길을 창고에서 개처럼 끌어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굵은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저분은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사이에서 어제 유하린과 함께 식사했던 박평진 일병이 가장 먼저 그녀를 알아보았다. 어제 우리랑 같이 밥 먹던 그분이잖아. 미쳤어? 저분을 봐. 별이 4개야. 그때 어제 오만길에게 여군년이라 모욕당했던 이청아 소위가 인파를 해치고 가장 앞으로 달려나왔다. 그녀는 전설로만 듣던 모든 여군의 우상인 유하린 대장이 자신을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장군님.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듯 오열하며 유하린을 향해 가장 처절하고도 감격스러운 경례를 올렸다. 유하린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 끝났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황표독과 오만길은 자신들을 경멸하며 바라보는 수백 명의 병사들과 자신들이 그토록 짓밟았던 이청아 소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유하린 대장의 존재감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불사조 작전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칠성 연대는 유하린 대장의 직속 부대인 헌병 특임대와 국방부 감찰팀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었다. 모든 통신은 감청되었고 부대 출입은 봉쇄되었다. 유하린은 연대장실을 임시 지휘소로 삼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표독이 앉아서 기름진 농담을 던지던 바로 그 자리였다. 류 대령. 상황 보고. 예, 장군님. 황표독과 오만길은 현재 격리 신문 중입니다. 하지만 저항이 거셉니다. 특히 황표독은 자신은 억울하다. 이 모든 것은 상부의 지시였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상부라. 유하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황표독의 책상 위에 있던 수많은 서류 더미를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황표독의 개인 금고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 장부.
그것은 단순한 뇌물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납 장부였다. 병사들의 식판에서 빼돌린 쌀과 고기, 유류, 그리고 최신 보급품들이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날짜와 수량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장부의 가장 윗줄,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 북극성 장군님. 암호명이었다. 하지만 유하리는 그 북극성이 누구인지 즉각 알아차렸다. 황표독의 칠성부대는 제2군단 소속. 그리고 현 이 군단장은 육군 내에서 북극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 우천명 중장이었다. 우천명. 그 늙은 여우가 배후였군. 유하리는 이를 갈았다. 우천명은 그녀가 이라크에 가기 전부터 군수 비리와 여군 차별 문제로 여러 차례 익명의 투서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장군님, 이쪽을 보셔야 합니다. 감찰팀 요원이 황표독의 컴퓨터에서 복원한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것은 동영상 파일이었다. 에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 유하린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영상 속에는 황표독과 오만길, 그리고 그들의 측근 간부들이 특별관리 창고 유하린이 덮친 곳에서 병사들의 쇠고기와 양주로 호화 파티를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심지어 부대 내여군 하사관들과 이청아 소위를 강제로 그 자리에 참석시켜 술을 따르게 하고 희롱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이청아 소위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고 오만길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 소위, 웃어. 웃는 게 예뻐. 북극성 장군님 오실 때도 이렇게 예쁘게 웃어야지.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놈들이 내 부하들을 유흥 접대부 취급했단 말인가. 유하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신문실로 달려가 황표독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불사조였다. 감정보다 이성이 앞섰다. 류 대령. 지금 즉시 이청아 소위와 박평진 일병을 내 방으로 데려와. 다른 감찰관 없이 나 혼자 만나겠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굳은 표정의 이청아 소위와 여전히 겁에 질린 박평진 일병이 연대장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감히 별 4개의 장군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다. 유하리는 자신의 책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섰다. 그녀는 그 어떤 위험이나 권위도 내세우지 않았다. 그저 상처 입은 후배를 바라보는 선배의 모습이었다. 고개 들어라. 두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미안하다. 예. 박일병과 이소희가 동시에 반문했다. 내가 너희들의 지휘관이 더 빨리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동안 나는 너무 멀리 있었다. 이 유하린이 너희들에게 빚을 졌다. 대장이, 별 4개의 합참의장이, 일개 일병과 소위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순간 박평진 일병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 아닙니다. 장군님,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그저 찌꺼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이청아 소위 역시 눈물을 흘렸다. 저희는 매일 밤 황 대령과 오 소령이 부르는 술자리에 불려갔습니다. 거부하면 군 생활을 끝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희는 군인이 아니라 그들의 놀이개였습니다. 흑흑. 유하리는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주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나? 너희들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의 이름을. 황표독과 오만길 외에 이 끔찍한 연극에 동참한 모든 배우들의 이름을. 박평진 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취사반의 박 상사입니다. 그는 황 대령의 지시라며 멀쩡한 쌀과 고기는 모두 창고로 빼돌리고 저희에게는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꽁치와 곰팡이가 핀 빵을 배급했습니다. 항의하는 동기들은 구타하고 영창에 보냈습니다. 이청아 소위가 뒤를 이었다. 인사과의 김중령입니다. 그는 황 대령의 비호 아래 여군들의 평정을 고의로 깎아내리고 몸이 고생하기 싫으면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그런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유하린의 기억 속에 그들의 얼굴이 각인되었다. 됐다. 거기까지. 유하린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다. 너희들의 용기가 이 썩은 둥지를 불태울 마지막 불씨가 될 것이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라. 내일 아침 너희들은 완전히 다른 칠성 부대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두 사람을 내보낸 뒤 류 대령을 불렀다. 류 대령. 명단 확보했다. 지금 즉시 박 상사와 김중령을 체포해. 그리고 춘천에 있는 이 군단 사령부로 헬기를 띄워. 북극성을 잡으러 가야지. 내가 직접 간다. 장군님, 우천명 중장은 보통 상대가 아닙니다. 그가 반발하면 반발. 유하린이 코웃음 쳤다. 불사조는 여우 따위가 두렵지 않다. 내가 오늘 그 여우의 가죽을 벗겨서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화천의 정화는 이제 춘천의 흑막을 향한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유하린 대장이 춘천의 이 군단 사령부로 떠난 사이 칠성연대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다. 류성준 대령은 유 대장의 명령을 받아 부대의 중간 관리자들을 모조리 연병장으로 소집했다. 황표독의 하수인이 되어 병사들을 착취하고 여군들을 괴롭히는데 동조했던 자들. 취사반의 박 상사, 인사과의 김중령, 그리고 각 중대와 대대에 묵인했던 지휘관들 수십 명이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다. 그들 앞으로 헌병 특임대가 황표독의 비밀 창고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그러나 간부들의 사치와 상납품으로 쓰였던 것들. 번쩍이는 최신형 전투화 상자들, 방한 내피가 든 고어텍스 전투복, 그리고 마블링이 선명한 최고급 한우 갈비와 등심 상자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이게 다 우리 거였다고. 저 고기. 황 대령 관사에서 저거 굽는 냄새가 매일 밤 났었어. 병사들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류성준 대령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너희들은 군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전우의 등을 치고 부하의 밥그릇을 훔친 도둑놈들이며 기생충이다. 그는 취사반 박 상사를 발로 차 무릎 꿇렸다. 너는 내 놈의 전우들에게 썩은 꽁치를 먹였다. 그러면서 내 놈은 이 고기로 배를 채웠겠지. 내 놈의 입에는 이 고기가 달았나?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닥쳐라. 류 대령은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오늘 저녁 이 모든 고기는 이놈들의 입이 아니라 마땅히 먹었어야 할 여러분 칠성 연대 장병들의 입으로 들어갈 것이다. 와! 병사들 사이에서 억눌렸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 기생충 같은 놈들은 류 대령은 특임대에게 손짓했다. 오늘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이 연병장에서 자신들이 훔치려 했던 이 고기 냄새를 맡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게 될 것이다. 전원 포박해. 간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 연병장 한복판에 무릎 꿇려졌다. 굴욕적인 처사였지만 그들이 병사들에게 가했던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편 춘천 2군단 사령부 유하린 대장을 태운 헬기가 군단 사령부 연병장에 착륙하자 군단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
연합사 부사령관의 예고 없는 방문. 군단장 우천명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어난 척 차를 마시며 유할인을 맞았다. 아이고 유 대장님. 이라크에서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쩐 일로 이 누추한 춘천까지 행차하셨습니까? 하하. 우천명은 별 3개의 위엄과 여유로운 미소로 그녀를 압박하려 했다. 유할인은 그의 차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황표독의 비밀 장부를 그의 책상 위에 던졌다. 우천명 중장. 그 북극성 놀이 재미있었나? 우천명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유 대장. 칠성 연대 황표독이가 병사들 밥 굶겨가며 내 놈에게 상납한 이 갈비와 전복 맛이 어땠냐고 묻는 거다. 유할인이 책상 너머로 몸을 숙여 그의 멱살을 잡듯 낮게 속삭였다. 감히. 별 넷 앞에서. 지금 무슨 행패요? 우천명이 소리쳤다. 행패? 유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황표독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술자리 동영상을 재생했다. 오만길이 이청아 소위를 희롱하며 우리 북극성 장군님 오실 때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우천명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저놈들이 나를 판 것이요. 시끄럽다 이 늙은 여우야. 유할인은 집무실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류 대령이 보냈던 헌병 특임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우천명 중장. 그대는 군수품 횡령 교사 및 직권 남용, 성상납 미수 혐오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그대의 계급장은 내가 이라크에서 피 흘릴 때 내 놈이 내 부하들 등에 칼을 꽂은 대가로 내가 직접 벗겨주겠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나는. 으악. 우천명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유할인은 그가 끌려나간 집무실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춘천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썩은 뿌리의 흙막은 그렇게 뽑혀나갔다. 다시 같은 시각. 화천 칠성연대. 저녁 배식 시간이 되었다. 병사 식당은 아침에 그 지옥 같던 모습이 아니었다. 류 대령이 급파한 육군 본부 최정예 조리병들이 주방을 장악했다. 식당 입구에는 오늘의 저녁 불사조의 만찬이라는 이름이 걸렸다. 메뉴는 단 하나. 특급 한우 갈비 구이와 갓 지은 흰 쌀밥, 그리고 뜨끈한 육개장이었다. 황표독의 창고에서 나온 그 모든 고기가 병사들을 위해 구워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자신의 식판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갈비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박평진 일병과 이청아 소위우 대장의 특별 지시로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게 된 도 줄을 섰다. 그리고 그들은 놀랐다. 배식대의 가장 첫 번째 갈비를 나눠주는 자리에 춘천에서 막 복귀한 유할인 대장이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별 4개짜리 야전 외투를 벗고 평범한 조리용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자, 많이 먹어라. 유할인은 박평진 일병의 식판에 가장 큰 갈비 2대를 올려주었다. 장군님. 저희가 어떻게 장군님께. 박일병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군말 말고 받아.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밥이 아니다. 이건 너희가 원래 먹었어야 할 너희들의 당연한 권리다. 그녀는 이청아 소위에게도 밥을 퍼주었다. 이 소위. 아니, 이청아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 밥 먹고 힘내라. 내일부터는 너 같은 후배가 나오지 않도록 이 부대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해줘야겠다. 예, 장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할인은 모든 병사들의 배식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갈비를 구웠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식판을 들고 박평진 일병과 이청아 소위가 앉은 테이블에 합석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어떠냐? 먹을 만한가? 유활인이 밥을 한 숟갈 크게 뜨며 물었다. 박평진 일병은 뜨거운 갈비를 입안 가득 넣고 우적우적 씹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맛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봅니다. 그래. 그게 정상이다. 유활이는 식당에 모인 모든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허겁지겁 혹은 울음을 참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녀가 이라크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전투 식량을 씹던 부하들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 중앙으로 걸어나간 그녀는 식사를 하던 모든 병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오늘 저녁 이 갈비 한 조각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너희들을 찌꺼기 취급했던 자들은 모두 사라졌다. 너희들의 밥그릇을 훔쳐갔던 자들은 모두 죗값을 치를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 훈장이 달린 전투복을 주먹으로 툭 쳤다. 내가 이 군복을 입고 있는 한 다시는 너희들이 굶주리거나 모욕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가장 귀한 아들딸들이며 나의 가장 소중한 부하들이다. 너희들의 존엄은 이 유활인이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녀는 말을 마쳤다. 식당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평진 일병이, 이청아 소위가, 그리고 식당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활인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명령에 의한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이라크의 불사조라 불리는 여장군의 차가운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부하를 아끼는 뜨거운 어미의 품을 그들은 보았다. 화천의 길고 혹독했던 밤이 지나고 비로소 따뜻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화천의 겨울은 그날따라 유독 시리고 투명했다. 칠성연대의 대강당은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전군의 이목이 집중된 가장 엄중한 군사재판소로 변모했다. 불사조 작전의 두 번째 단계,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것은 유활인 대장의 강력한 의지였다. 범죄가 일어난 곳에서 그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인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과정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것. 강당은 수백 명의 칠성연대 장병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역사의 증인이자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목격할 주체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장 앞자리에는 말끔한 전투복 차림의 박평진 일병과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표정의 이청아 소위가 앉아 있었다. 유활인 대장은 재판관석이 아닌 가장 구석, 어둠이 짙게 깔린 객석에 류성준 대령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법정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오늘은 법과 원칙,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부하들의 날이었다. 피고인 입장. 법무관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강당의 뒷문이 열렸다. 칠성연대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오만길 소령이었다. 그는 수갑에 손목이 묶인 채 헌병들에게 끌려오다시피 했다.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얼굴, 어제 저녁 연병장에서 무릎 꿇고 모욕을 당했던 그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다음은 황표독 대령이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부하들 앞을 지나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며 병사 새끼들을 운운하던 그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덩치 큰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강당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별 3개 3스타의 군복이 아닌 초라한 수의를 입은 우천명 중장이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북극성이라 불리던 교활한 눈빛은 동공이 풀린 채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하대하고 무시했던 일개 연대의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까발려진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다는 듯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군 검찰관으로 나선 것은 유하린이 직접 선정한 그 어떤 타협도 모르는 독사라 불리는 한철호 법무중령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인 황표독, 오만길, 그리고 우천명이 저지른 군의 근간을 뒤흔든 참혹한 범죄 사실에 대해 논고하겠습니다. 한 중령은 황표독과 오만길의 비밀 창고에서 나온 수억 원대의 횡령 물품 사진들을 대형 화면에 띄웠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굶주릴 때 저들이 빼돌린 한우와 전복의 산을 보며 다시 한번 치를 떨었다. 피고인들은 이 자리에 있는 젊은 병사들의 식판에서 밥을 훔쳤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음식을 찌꺼기라 부르며 배급했습니다. 다음 증거가 올라왔다. 그것은 황표독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그 동영상이었다. 또한 이들은 부하 여군들을 자신들의 유흥도구로 삼았습니다. 화면에는 오만길이 이청아 소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희롱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이청아 소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피고인석의 오만길을 불타는 눈으로 노려보았다. 강당 여기저기서 욕설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저게만도 못한 놈들. 가장 결정적인 증거 황표독이 북극성 장군님 우천명에게 상납한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가 공개되었다. 우천명은 눈을 감아버렸다. 증인석에 박평진 일병이 섰다. 증인. 당시 상황을. 증인이 먹었던 음식을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박 일병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피고인석을 보지 않았다. 대신 저 멀리 어둠 속에 앉아있을 유하린 대장을 떠올렸다. 저는 밥에서 돌멩이를 골라내며 먹었습니다. 국에서는 비린내가 났고 꽁치 조림은 썩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황 대령님과 오 소령님이 간부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냄새를 맡으며 그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그의 담담한 증언은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강당을 울렸다. 다음은 이청아 소위였다. 증인. 피고인 오만길이 증인을 여군년이라 칭하며 모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군들을 커피나 타는 년 사무실의 꽃이라 부르며 일상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피고인 황표독은 이를 제지했습니까? 아닙니다. 피고인 황표독은 여자는 원래 그렇게 다뤄야 군기가 잡힌다며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즐겼습니다. 그녀는 우천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는 북극성 장군님이 오시는 날에는 특별히 예쁘게 하고 술자리에 참석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죽음과 같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나자 우천명의 변호인이 다급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장님, 피고인 우천명 장군님께서는 하급자들의 과잉 충성을 모르셨습니다. 저들이 멋대로 장군님의 이름을 팔아. 바로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유하린 대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재판장,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재판장이 당황하며 그녀를 맞았다. 유하린 대장이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별 4개의 위용이 법정을 압도했다. 그녀는 피고인석을 한 명 한 명 불사조의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나는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증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나는 이 자들의 죄가 단순히 밥을 훔치고 여군을 희롱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우천명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피고인 우천명. 그대는 현 이 군단의 군단장이다. 그대의 임무는 적의 도발을 막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무엇을 했나? 그대는 적이 아닌 그대의 부하들 식판을 공격했다. 그대는 적이 아닌
그대의 여군 부하들을 짓밟았다. 그대가 빼돌린 그 한우 한근 전투와 한 켤레 때문에 만약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했다면 내 부하들은 굶주린 배로 찢어진 전투화를 신고 싸우다 죽어나갔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내가 이라크의 모래바람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킬 때 그대들은 이 화천의 안락한 둥지에서 그대들의 전우 등에 칼을 꽂고 있었다. 이것은 횡령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이며 반역이다. 재판장께 요청합니다. 이 자들에게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자들의 계급장과 연금은 물론 군인으로서 누렸던 모든 영광을 박탈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해 주십시오. 이 심판이 다시는 썩어 빠진 북극성 따위가 이 군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서리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유할인의 증언이 끝나자 강당은 숙연한 침묵에 빠졌다. 잠시 후 재판장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우천명. 적전에 준하는 최전방 지역에서의 군수품 횡령 교사, 직권 남용, 부하 강제 추행 교사 혐의. 전 계급을 박탈하고 불명예 강제 전역과 동시에 징역 4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황표독. 횡령, 직권 남용, 부하 학대 및 모욕. 전 계급 박탈, 불명예 강제 전역. 징역 3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오만길. 상관 모욕 횡령 공모, 부하 강제 추행 및 모욕. 전 계급 박탈, 불명예 강제 전역.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끄악. 우천명이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다. 내가 별 3개인데. 유할인. 내가 감히. 황표독은 그 자리에 실신했고 오만길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며 바닥을 기었다. 헌병들이 그들을 짐짝처럼 끌어냈다. 병사들은 그들의 비참한 퇴장을 그 어떤 환호도 그 어떤 야유도 없이 그저 차갑고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북극성은 그렇게 추락했다. 화천의 하늘은 맑아지고 있었다. 심판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화된 대지였다. 유할인 대장은 칠성연대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썩은 살이 도려내진 자리에 강철보다 단단한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는 재건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이 부대를 자신의 대장간으로 삼기로 했다. 찌꺼기에 오염되었던 병사들을 불사조의 불길로 단련시켜 최강의 전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작정이었다. 가장 먼저 그녀는 류성준 대령을 칠성연대의 임시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류 대령. 이 부대의 새로운 연대장이 올 때까지 자네가 이곳을 책임진다. 내가 이곳을 떠난 후에도 내가 만든 이 변화가 단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라. 예, 장군님. 무엇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사람이다. 유할인은 즉시 특별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첫 번째, 이청아 소위였다. 그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한 내부 고발자였다. 유할인은 그녀를 연대본부 직속 감찰장교라는 중책에 임명했다. 이 소위. 그대는 그 누구보다 이 부대의 아픔을 잘 안다. 그대에게 권한을 준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 단 한 명의 여군이라도, 단 한 명의 병사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감시하라. 그대의 눈이 이 부대의 새로운 불사조의 눈이 되어야 한다. 이청아 소위는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두 번째, 박평진 일병이었다. 박일병. 그대는 썩은 밥을 먹으면서도 군인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 그대의 용기를 높이 4. 육군 본부 최정예 조리병 교육과정에 특별 파견을 명한다. 예, 저 조리병입니까? 그렇다. 다시는 내 전우들이 너와 같은 밥을 먹지 않도록 내가 직접 최고의 밥을 만들어 먹여라. 조리병은 부대의 생명력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전투 요원이다.
박평진 일병은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인사가 끝난 뒤 대장간의 진짜 담금질이 시작되었다. 유하리는 칠성 연대 전 병력을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어제 우리는 썩은 지휘관들을 심판했다. 축제는 끝났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들이 망쳐놓은 칠성 부대의 전투력을 복원한다. 그녀는 황표독의 창고에서 해방된 최신형 방탄 헬멧과 전투조끼를 병사들에게 직접 나눠주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진작에 받았어야 할 너희의 무기다. 황표독은 너희에게 밥 대신 찌꺼기를 주었고 방탄복 대신 낡은 조끼를 주었다. 그것은 너희를 전장이 아닌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부터 훈련 강도를 5배로 올린다. 너희들이 굶주렸던 만큼 더 뛰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모욕당했던 만큼 더 강하게 훈련시킬 것이다. 유하리는 연병장 단상에서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완전 군장을 메고 병사들의 맨 앞에 섰다. 별 4개의 대장이 일개 병사들과 똑같은 군장을 메고 선 것이다. 내 훈련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는 이 칠성 부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전군 산악구보 실시. 목표 칠성 고지 정상. 나를 따르라. 유하린이 가장 먼저 뛰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이를 악물었다. 불사조가 그들과 함께 뛰고 있었다. 굶주렸던 다리, 모욕당했던 가슴에 다시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했다. 와! 수백 명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화천의 험준한 산악지형, 칠성고지는 지옥의 코스였다. 황표독 시절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훈련이었다. 하지만 유하리는 단 한 명의 낙오도 허용하지 않았다. 박일병, 무릎이 아픈가? 이라크에서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적의 총알이 피해가던가. 내 옆에 전우가 너의 총이고 방패다. 전우의 손을 잡아. 그녀는 뒤처지는 병사들의 군장을 직접 고쳐 매주고 방탄끈을 조여주었다. 그녀는 지휘관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엄격한 교관이었고 가장 든든한 전우였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모든 병사들은 탈진 상태로 쓰러졌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유하리는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칠성 고지 정상에서 화천의 산맥을 바라보았다. 숨이 차나? 힘들지? 이것이 살아있는 감각이다. 너희들은 찌꺼기가 아니라 이 험준한 산맥을 2발로 정복한 칠성 부대의 전사들이다. 너희들이 흘린 이 땀 한 방울이 너희의 전우를 살리고 너희의 가족을 지킬 것이다. 불사조의 대장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오늘부터 너희는 다시 태어난다. 그날 이후 칠성 연대의 훈련 구호는 바뀌었다. 충성 칠성. 이 아니었다. 그들은 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유하린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찌꺼기가 아니다. 우리는 불사조다. 썩은 둥지는 이제 강철의 요새로 변모하고 있었다. 유하린 대장이 칠성 연대에 머문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연합사 부사령관이자 합참의장으로서 복귀해야 할 자리가 있었다. 썩은 뿌리의 본체였던 우천명이 사라졌지만 그가 군 전체에 심어놓은 잔가지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화천의 숙청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우천명의 동기들과 그에게 줄을 섰던 수많은 장성들이 유하린의 다음 칼날이 자신을 향할까봐 숨을 죽였다. 그녀의 복귀가 결정되던 날 국방부 장관과의 비공개 화상회의가 열렸다. 유 대장, 이번 일은 정말 수고 많았소. 하지만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가. 군 내부가 너무 시끄럽소. 화면 너머의 장관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었다. 유하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장관님, 시끄러운 것이 두려워 썩은 고름을 안고 가시렵니까?
고름은 터졌을 때 시끄럽게 소리내며 터져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저는 이라크에서 피를 흘렸지 정치를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칠성연대의 병사들은 장관님의 아들이고 제 자식들입니다. 저는 복귀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칠성연대의 새로운 연대장으로 제가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만든 직통보고 시스템을 전군에 확대해 주십시오. 그녀가 만든 시스템은 일선 병사나 초급 간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의 지휘 계통을 모두 무시하고 합참의장 직속 감찰실로 바로 보고가 올라가는 파격적인 시스템이었다. 지휘관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지만 유하리는 밀어붙였다. 그대의 방패막이 아이기스가 되겠다는 것이군. 방패가 아니라 창입니다. 부하들을 향하는 창이 아니라 부하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심장을 꿰뚫는 창입니다. 결국 장관은 그녀의 요구를 수락했다. 유하린이 칠성연대를 떠나는 날 화천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류성준 대령과 새로 부임한 강직한 신임 연대장, 그리고 이청아 소위, 박평진 일병교육 파견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의 배웅만 받으며 조용히 떠나려 했다. 그녀는 연대장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이곳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요. 내가 없다고 해서 병사들의 식판에서 고기 반찬이 하나라도 줄어드는 날엔 내가 다시 이 헬기를 타고 돌아올 것이라 전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그녀는 박평진 일병의 어깨를 두드렸다. 최고의 밥을 만들어라. 내가 만드는 밥이 전우의 목숨이다. 예, 장군님. 충성. 그리고 이청아 소위의 손을 맞잡았다. 이 소위. 그대가 이 부대의 불씨다. 절대 꺼지지 마라. 장군님. 장군님이야말로 저희의 불꽃이셨습니다. 유하리는 미소를 짓고 헬기에 탑승했다. 헬기가 이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칠성연대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가 떠나는 길목, 연병장부터 위병소까지 이어지는 그 긴 도로 양옆으로 칠성연대의 전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첫눈을 맞으며 방한모도 쓰지 않은 채 수백,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그녀가 탄 헬기를 향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것은 명령에 의한 도열이 아니었다. 헬기가 그들의 상공을 지나는 순간 누군가의 선창도 없이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 성. 첫눈을 뚫고 터져나온 그들의 함성은 화천의 모든 산맥을 울렸다. 그것은 별 4개의 지휘관에게 보내는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찌꺼기를 먹던 자신들을 사람으로, 전우로, 불사조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단 한 사람의 영웅에게 바치는 영혼의 경례였다. 유하리는 헬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들의 경례에 답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헬기가 칠성연대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 류성준 대령이 그녀에게 새로운 보고서를 내밀었다. 장군님, 춘천의 우천명 라인을 숙청하고 나니 그들이 숨기고 있던 또 다른 비리가 포착되었습니다. 강원도 양구 백두산 부대입니다. 그곳은 황표독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 병사들의 피복과 유류를 빼돌려 동남아시아로 밀수출까지 한 정황이. 유하리는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이라크의 불사조로 돌아왔다. 류 대령. 예, 장군님. 조종사에게 전해. 복귀 경로를 변경한다. 지금 당장 양구로 기수를 돌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험준한 산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눈이 오는군. 쥐새끼들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기 좋은 날이야. 사냥을 계속한다. 불사조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의 심판은 이제 막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불사조는 떠났지만 그 불씨는 화천 땅에 깊이 뿌리내렸다. 유하린 대장이 떠난 지 한 달.
화천의 겨울은 맹렬한 혹한을 쏟아냈지만 칠성연대의 병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곳에는 더 이상 찌꺼기를 먹던 병사들도 여군년이라 모욕당하던 군인도 없었다. 오직 불사조의 아이들만이 존재했다. 새벽 6시 병사식당. 육군본부 조리교육원으로 파견 가기 전 박평진 일병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밥의 조리법을 후임들에게 완벽하게 인계했다. 식당 입구에는 오늘의 식단과 함께 박 일병이 삐뚤빼뚤하게 쓴 우리의 다짐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전우에게 찌꺼기를 먹이지 않는다. 우리의 밥은 전우의 생명이다. 갓 자대에 배치받은 신병 하나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식판을 들었다. 그의 식판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뜨끈한 소고기 뭇국, 그리고 두툼한 계란말이가 산처럼 쌓였다. 에이, 이걸 제가 다 먹어도 되겠습니까? 배식을 하던 조리병박 일병의 후임이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이등병 나으리. 여기선 밥 남기는 게 죄야. 훈련 받으려면 든든히 먹어야지. 이건 찌꺼기가 아니라 장군님의 약속이라고. 신병은 국을 한 입 뜨고는 눈이 커졌다. 그가 훈련소에서 먹던, 아니, 평생 먹어본 그 어떤 밥보다 맛있었다. 식당 여기저기서 잘 먹겠습니다. 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유할인이 남기고 간 존엄을 섭취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연대 본부 감찰 장교실. 이청아 소위의 문패는 이청아 대위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유할인의 파격적인 추천으로 그녀는 조기 진급 대상자가 되어 연대의 가장 강력한 눈과 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똑똑. 한 여군 하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이 대위님. 저 드릴 말씀이. 들어와. 무슨 일이지? 새로 오신 행정보급관님이 저에게 자꾸 주말에 뭐 하냐, 둘이서 커피나 한잔할까 하시는데 농담이신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청아는 서류를 보던 눈을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황표독의 술자리에서 공포에 질려있던 나약한 소위는 죽었다. 농담이라고?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그런 농담은 없어. 그건 위력에 의한 희롱의 시작이다. 그녀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행정보급관, 나 이청아 대위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아니, 내가 가지. 자네가 지금 자네의 부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불사조의 아이기스 시스템에 정식으로 보고하기 전에 내게 먼저 해명해야 할 거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성희롱은 농담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불사조의 명령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황표독과 오만길의 법정 증언 이후 그 누구도 이청아를 여군년이라 부르지 못했다. 그녀는 칠성연대에 살아있는 방패이자 창이었다. 연병장 중앙에는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작은 돌탑이 하나 세워졌다. 그 앞에는 유할인이 마지막 훈련 때 외쳤던 구호가 새겨진 팻말이 박혀 있었다. 우리는 찌꺼기가 아니다. 우리는 불사조다. 칠성연대는 그렇게 불사조의 대장간에서 스스로 강철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다시 현재. 유할인 대장을 태운 헬기는 첫눈이 폭설로 변해가는 강원도의 가장 깊은 심장부 양구로 기수를 돌리고 있었다. 화천에서 춘천을 거쳐 이제 양구. 그녀의 손에는 류성준 대령이 방금 건넨 백두산 부대제 21 보병사단에 대한 긴급 감찰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장군님, 상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합니다. 류 대령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황표독은 고작해야 병사들의 밥을 훔친 도둑 수준이었습니다. 우천명은 그 도둑질을 비호해준 흑막이었고요. 하지만 이놈들은 반역자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백두산 부대 군수 참모 독고결 중령.
군단장 우천명 라인의 핵심 인물. 그는 우천명이 횡령한 물품들을 은닉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우천명이 체포된 직후 독자적으로 행동 개시.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신형 방한 전투복, 전투화, 심지어 군용 유류까지 대규모로 빼돌려 민간업자와 결탁, 동남아시아 밀수출 정황 포착. 유할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보고서가 바스락거렸다. 밀수출. 이라고. 예, 장군님. 지금 백두산 부대 병사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이양구 땅에서 몇 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낡은 방한복을 기워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어야 할 새 옷은 지금쯤 동남아의 암시장에서 팔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짐승만도 못한 놈. 유할인의 눈이 이글거렸다. 이것은 횡령이나 비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적 행위 그 자체였다. 그녀가 이라크에서 싸웠던 적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아군의 심장부에 도사리고 있었다. 황표독을 잡았을 때 우리는 쥐새끼를 잡았습니다. 우천명을 잡았을 때 우리는 여우를 잡았죠. 하지만 이 독고결이라는 놈은 둥지 전체를 팔아먹는 독사입니다. 유할인은 헬기 창밖을 보았다. 눈보라가 너무 거세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류 대령. 예, 장군님. 화천에서는 내가 김선영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들어갔지. 그놈들의 오만함을 확인하기 위해 썩은 꽁치까지 씹어 삼켜야 했다. 그녀는 턱을 괴고 지독하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양구는 다르다. 화천이 정화였다면 양구는 선멸이다. 쥐새끼를 잡을 때는 덫을 놓지만 독사를 잡을 때는 둥지 자체를 불태워야지. 그녀는 헬기 조종사에게 내부 통신을 연결했다. 조종사. 지금부터 위장 비행은 필요 없다. 백두산 부대 4단 사령부 연병장 그 한복판에 착륙한다. 가장 요란하고 가장 위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 헬기는 고도를 낮췄다. 거대한 눈구름을 뚫고 내려가자 하얗게 얼어붙은 백두산 부대의 전경이 드러났다. 그리고 유할인의 헬기뿐만 아니라 그녀가 춘천에서 미리 호출했던 헌병 특임대의 검은 헬기 3대가 양쪽으로 날개를 펴듯 그녀의 헬기를 호위하고 있었다. 류 대령. 아이기스 시스템 지금 즉시 가동해. 백두산 부대 독고결 중령과 그와 연관된 사단장 박만호 소장의 모든 통신을 감청한다.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장군님. 좋아. 두두두두두두. 4대의 헬기가 동시에 백두산 부대 사령부 연병장에 강하했다.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강철의 매 4마리가 먹이를 덮치듯 엄청난 눈보라와 굉음을 일으켰다. 사령부 건물 창문마다 당황한 장교들의 얼굴이 내비쳤다. 무슨 일이야? 적기 출현인가? 그때 사단장 박만호 소장 우천명의 직속 후배이자 독고결의 비호 세력이 점심 식사로 마신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어느 놈이야? 감히 사단장 허락도 없이. 웬 헬기야? 가운데 헬기의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것은 류성준 대령이 아니었다. 별 4개 포스타에 빛나는 계급장이 박힌 전투화가 양구의 더러운 눈을 짓밟았다. 유할인 대장이 헬기에서 내렸다. 그녀는 야전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다. 그녀의 뒤로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순식간에 사령부 건물 입구를 포위했다. 박만호 소장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깨닫고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유할인. 대장님이. 어쩐 일로. 유할인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박만호 소장의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사령부 입구의 위병소 근무자 한 이등병에게 고정되었다.
그 이등병은 이혹하네. 귀마개도 방한 장갑도 없이 낡고 해져서 솜이 다 삐져나온 방한복을 입고 떨고 있었다. 유화리는 천천히 그 이등병에게 걸어갔다. 박만호 소장이 다급하게 그녀를 막으려 했다. 아니 장군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안으로 드시지요. 제가. 비켜. 유화린의 한마디에 박만호는 얼어붙었다. 유화린은 떨고 있는 이등병 앞에 섰다. 이름이 뭔가? 이병. 강추위입니다. 강추위. 이름 한번 기가 막히군. 춥나 이병. 괜찮습니다. 거짓말. 유화리는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이라크의 모래바람을 막아주던 그녀의 군용 머플러를 풀었다. 그리고 그녀는 별 4개의 대장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 몸을 숙여 이등병의 목에 직접 그 머플러를 감아주었다. 안 됩니다. 장군님,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보급품이다. 너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군인이 아니다. 너는 내 부하다. 그녀는 강추위 이병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그를 얼어붙게 만든 장본인 박만호 소장을 향해 돌아섰다. 박만호 소장. 예. 장군님. 내 놈은 내 놈의 아들 같은 부하가 이 얼어붙은 땅에서 낡은 솜조가리 하나로 버티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했나? 그녀는 박만호의 술에 젖은 얼굴과 그의 번쩍이는 새 방한 장갑을 번갈아 보았다. 독고결이 빼돌린 그 전투복 값이 내 놈의 술값으로 들어갔나? 그게 무슨...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독고결 그놈이... 시끄럽다. 유화리는 류성준 대령에게 손짓했다. 현 시간부로 백두산 부대 사단장 박만호, 군수 참모 독고결을 이적 행위 및 군수품 밀반출 혐의로 직위 해제 및 긴급 체포한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유화린. 내가 뭔데. 박만호가 발악하며 헌병들에게 저항했다. 유화린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얼음처럼 속삭였다. 내가 뭐냐고. 나는 내 놈들이 찌꺼기라 부르며 굶주리게 만들고 년이라 부르며 모욕하고 얼어 죽게 내버려둔 이 모든 내 새끼들의 어미다. 그리고 내 놈 같은 반역자들의 사형 집행인이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박만호를 뒤로하고 사령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독고결이 숨겨둔 밀수출 장부가 들려 있었다. 화천에서 시작된 불꽃은 이제 양구의 가장 깊은 어둠을 태우기 시작했다. 불사조의 심판은 대한민국 전군의 썩은 뿌리가 완전히 뽑혀 나갈 때까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이라크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이유였고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였으니까.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